네, 저는 일단 코이카에 있는 조인서라고 하고요. 저는 공학번이고요. 네, 다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예. 우리 후배님들 다들 반갑고요. 예. 음, 일단 오늘 제가 한 20분 정도 간단하게 이 개발협력 분야를 소개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쪽 분야에 이제 진출할 수 있는지도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제가 얘기하는 내용에 중간에 질문이 있거나 좀 뭐 궁금하거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좀 바로바로 간섭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 화면은 다 보이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개발력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 하루에 1.9달러 미만의 이제 소득을 어떤 형태의 소득이든지 이제 그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약 한 7억 명 정도 되고요. 이제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양극화가 점점 많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뭐 한국에서도 우리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지만 이제 글로벌 단위에서도 뭐 선진국과 개도국의 격차가 이제 해가 갈수록 좁아지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점점 더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기후와 이제 환경 생태적인 위기 같은 게, 뭐 잘 아는 것처럼 저희 뭐 맨날 이제 기후변화가 이제는 더 이상 뭐 그냥 말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들 느끼고 있는 수준으로 기후랑 환경 상태가 변하고 있고 이제 이런 이제 글로벌로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제 국제적인 과제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이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렇게 해서 요거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SDG라고 하는 건데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다 합의한 이제 목표고 여기에 나와 있는 17가지 목표를 이제 전 세계가 돈과 시간과 어떤 우리의 전문성과 지혜를 다 모아가지고 17가지 그 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하자는 이제 그런 합의를 했고요. 이제 개발협력은 큰 틀에서는 여기 있는 17가지 목표를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행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개발협력이라는 걸 할 때 결국 이제 우리는 한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에서 해야 된단 말이죠. 항상 개발협력이라는 건 이제 어떤 다른 나라를 향해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를 얼마나 이제 이해하고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여기 있는 사진 혹시 다 보이시나요? 이 사진이 어느 나라인지 혹시 맞춰볼 수 있으실까요? 지금 채팅창에 한 학우분께서 에티오피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일단 잘 얘기해 주셨는데 에티오피아는 아니고요. 또 다른 분 있나요? 가나요. 예, 맞았어요. 예, 여기는 네, 가나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 가나에서 3년간 저는 근무를 했었고요. 요거는 제가 찍은 사진 아니고 이제 가나에서 보면 이제 아주 흔히 이제 만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인데 여기 전통 의상 같은 거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랑 아주 똑같은 그냥 인간이고 같은 있는 분인데 지구 정반대편에서 이제 계신 분이고 이제 이분들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어떤 이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 있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분들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보면은 자 여기 이제 이 책은 우리가 세상에 조금 더 뭔가 나은 걸 해보고자 하는 이제 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자 이런 책이거든요. 이 책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흙탕물 깃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아프리카의 어머니하고 이제 어떤 아이가 이제 물을 깃고 있는데 실제로는 전 세계에서 약 한 3억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깨끗한 물에 이제 접근하지를 못하고 있고 그 사람들한테 아주 기본적으로 깨끗한 물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게 사실 글로벌 목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아까 앞에 있는 SDG 있죠? 거기 목표 중에 하나가 깨끗한 물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럼 실제로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거는 남아공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전 세계에 인기가 얻게 된 건데, 여기 밑에 보면은 어린이들이 이렇게 놀고 있잖아요. 놀면서 놀고 있고, 여기 왼쪽에 보면은 이제 물 펌프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요게 이제 그 어린이들이 이렇게 놀면서 여기 이제 놀이기구를 옆으로 빙글빙글빙글 돌리면은 이 밑에 있는 지하수를 퍼올려 가지고 이제 물을 위로 올린 다음에 이 꼭대기에 있는 물통에서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전체 마을에다가 물을 공급하는 요런 걸 이제 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엄청나게 인기를 얻어 가지고 전 세계에서 돈도 몇 천억씩이나 되는 돈이 모금이 되고 아프리카에 이게 엄청 많이 설치가 됐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하나도 작동이 안 됐어요. 몇 년만 지나고 나서는. 그렇잖아요. 왜냐면 애들이 이게 한두 번 해야 이게 노는 거지. 애들이 이걸 매일 놀아야 되는데 그거는 자발적인 노는 게 아니라 노동이 돼 버리잖아요, 결과적으로. 뭐 그 이유에도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장면들은 요렇게 애들이 편하게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한테 깨끗한 물을 전달할 거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단순히 이렇게 대충 하면 되겠네? 이런 식의, 생각들이 아니라, 되게 기발해 보이지만 실제로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아니고, 정말로 잘 할 수 있는, 베터한 아이들하고 그런 실행력들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지고 보면 이제 개발협력 전문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예를 어떤 거냐면 좋은 일, 이제 좋은 doing good이죠. 좋은 일을 어떤 전문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베터하게 잘 해내는 그런 사람들. 그걸 이제 개발하면 전문가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아마 이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개발협력 전문가라는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냐? 첫 번째가 이제 각 나라의 양자 원조 기관들이 있어요. 이건 선진국들은 다 있거든요. 왼쪽에 보시면 미국에서는 USAID라는 기관이 있죠. 가운데는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코이카 한국의 기관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 자이카라고 이제 코이카가 이제 모티브가 된 옛날 일본의 그 국제협력 기관이 있고요. 이런 기관에 이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장점은 이런 데는 이제 안정적인 공공기관이고 보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부 기관들이 받는 급여를 받으니까 괜찮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되게 많은 재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혹시 코이카가 1년에 얼마나 될 것 같은지 한번 맞춰볼 수 있으세요? 한국이 코이카를 통해서 해외에 지원하는 원조 금액 1년 내에. 약 1억 달러 정도 아닐까요? 네, 1억 달러면 한 1,000억 정도죠. 네, 그것보다는 좀 많아요. 네. 또 다른 분 얼마 한번 맞춰보실래요? 1조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1년에 코이카를 통해서만 약 1조 정도의 예산을 해외에다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많죠? 네. 자, 그러면은 자이카 일부는 얼마나 정도나 하고 있을까요? 한 10조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자이카 같은 경우에는 예, 1년에 약 한 8조 정도? 그 정도, 저희 8배 정도 규모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미국 USAID는 얼마쯤 하고 있을까요? 100조 넘게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100조까지는 못하고 약 한 200억 달러 정도 하니까 이제 한 25조 정도 이제 전 세계에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편이고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할 때 이제 그런 많은 재원들을 활용해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것들을 할 수 있겠죠. 네, 이게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니까 USAID랑 자이카에는 취업이 좀 어렵겠죠. 양자 기관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양자 원종을 하신다면 이제 코이카나 한국에 이제 다른 유사한 이제 기관들이 몇 개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럼 단점은 이제 공공기관이라는 거죠. 단점. 네. 아마 그 남자분들은 군대 다녀오셨으면 이제 대충 그 정부 기관들의 분위기가 어떤 건지 이제 좀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네. 다들 이제 좀 답답하다. 여러 가지로. 절차도 복잡하고,
관료적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자, 그럼 그 다음 가볼게요. 다음 길은 이제 다자 국제기구로 가는 거죠. 자, 왼쪽에 보이는 월드뱅크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YPP라고 했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 프로페셔널 프로그램 해가지고 이거는 쉽게 말하면 월드뱅크의 월드뱅크 직원을 공개 채용하는 그런 제도예요.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코이카에서 다자협력 전문가 제도에서 코이카에서 각 유엔에 파견하는 전문가예요. 여기는 이제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거는 UN JPO 프로그램,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선발하는 이제 청년 인재 양성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세 가지 다 인턴십 아니고 정식 직원이에요. 세 가지 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적인 커리어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보수도 높고요. 예. 그다음에 똑같이 코이카보다 뭐 여긴 더 많은 재원을 갖고 있으니까 많은 재원이 있어서 다양한 일들을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예. 단점은 뭐 경쟁하는 상대가 뭐 코이카 KMCO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끼리 경쟁하지만 뭐 나머지 월드뱅크 YPP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 세계 청년들하고 끊임없는 경력 개발이 사실 필요하고 한 번 들어가고 정규직이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들어가서 이제 한 3년 하고 나면 또 그 다음 컨트랙을 하려면 더 많이 자기 개발해야 되고 이런 경력 개발 관련 부분이 있고요. 사실 막연해 보이지만 의외로 한국 분들이 잘 하고 계세요. 지금 특히 제 또래나 저희 밑에 세대 분들이 많이 국제기구에 진출해서 잘 해나가고 계시고 의외로 그 잘 자리 잡고 하신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이렇게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한국 국내에서 충분히 공부하셨던 분들도 정말 실력 하나로 이렇게 차곡차곡 이제 경력을 쌓아가면서 하시는 분도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뭐 저도 JPO 하시는 분들이나 왼쪽에 YPP 하시는 분들 개인적으로도 아는 분들이 꽤 있고 잘 정착해서 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 있으면 중간에 아무 때나 주시고요. 네. 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학자가 되는 건데요. 이 사진은 이제 제가 그냥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이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이제 PhD가 된다는 거죠. 네, 그만큼 이제 이 박사 과정이라는 게 길고 일단 네, 박사가 보통 미국 박사는 6년 최소 6년 하는 거 아시죠? 정말 특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대신에 이제 학자가 되면 장점은 아주 높은 전문성을 갖게 되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분들이 뭐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해가지고 이제 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거에 대한 박사를 받았다. 그게 사실 개발업량하고 관계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관계가 엄청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 뭐 그 아까 에티오피아 얘기했지만 에티오피아에서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이제 자기네 그 인력들을 양성하고 싶다. 그런 미래 인력들을 키우고 싶다 이럴 때 선진국에서 머신러닝 전문가들한테 그걸 배우고 싶잖아요. 그럼 선진국에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단 말이죠. 네. 그러면 코이카를 통해서 그 한국에 있는 머신러닝 교수님이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컴퓨터 사이언스 학생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자기가 최고 어떤 분야 전문가가 되면 학자로 나가면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개발 협력이 하고 싶으면 그 전문성을 활용해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장점이 있고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교수가 되면은 아주 높은 사회적 명예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학자들은 이제 자유도가 매우 높죠.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이제 직접 학교가 재원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돈이 직접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면 앞에 있는 코이카나 유엔이나 월드뱅크나 이런 곳에 돈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직접 이제 이런 것들 의사결정을 다 할 수 없는 이런 단점이 있고 가장 큰 단점은 이제 긴 학업 기간, 이제 공부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아주 오래 버텨야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직업이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국제 NGO가 있는데 이거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십자 들어보셨겠죠? 네, IFRC라는 곳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세이브 더 칠드런 이것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도 취업을 할 수가 있고 장점은 여기도 국제적인 커리어이기 때문에 커리어가 되게 높이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도 일하게 되면
그리고 전반적으로 조직 문화가 매우 우수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 팀워크도 매우 좋고 아주 뭔가 같이 일하면 되게 짜릿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국제 NGO 다니면서 뭔가 그 경험이 안 좋았다고 얘기하는 분들 아직까지 제가 못 만나본 것 같아요. 되게 좋았다고 대부분 얘기를 하고 사회적인 명예도 매우 높다. 어, 적십자사에서 일하고 왔다고 하면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숭고한 뭐 이런 디그니티 다 인정해주겠죠. 단점은 보수가 조금 낮다. 그 다른 거에 비해서 뭐 월드뱅크 이런 데 비하면 뭐 현저하게 낮겠죠. 그리고 직업 안정성이 좀 낮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어떤 기관에 소속이 꾸준히 돼 있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좀 직업적으로 안정성은 낮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자선재단. 자, 여기는 또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이 길은. 자, 왼쪽에 보면 브라이언 임팩트 이거 들어보셨나요? 이 뭔지 아세요, 이거? 아, 혹시 그 김범수라는 분 아시죠? 그 최근에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된 네, 카카오를 만드신 분이 그 카카오 안에서 이름이 브라이언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자기 재산의 절반을 지금 기부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최근에. 그래서 그분이 이제 브라이언 임팩트라는 재단을 이제 만들었는데 뭐 아마도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뭐 국제 개발 협력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 규모가 되면 재단이. 그러면 이제 이런 재단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개발력 관련된 거. 근데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도리스 듀크라는 이제 제가 같이 일했던 저는 뭐 안에서 일하진 않았고 제가 가나 일할 때 같이 일했었는데 이런 이제 듀크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엄청난 재벌이죠. 이 재벌 가문이 만든 재단이 있어요. 이런 재단도 아프리카나 뭐 국제적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그 오른쪽에 있는 분은 뭐 다들 아시죠? 네, 네, 빌 게이츠라는 분이고 빌 게이츠도 이제 자기 재단을 만들어서 전 세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게이츠 재단 같은 이제 이런 민간 재단들도 굉장히 큰 규모의 일들을 하고 있다. 네. 여기 취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보수는 뭐 당연히 민간 기업들이기 때문에 매우 높고 제가 같이 이제 일했던 분한테 얘기 들었을 때는 조직 문화도 매우 우수하다. 그리고 아까 빌 게이츠 재단 얘기했던 것처럼 재원도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 단점은 이제 기회가 없죠. 예, 기회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여기에는 이제 요구되는 그 전문성 수준도 매우 높고 뭐 실제로 이제 빌 게이츠 재단 채용 같은 데 보면은 요구되는 경력 수준이 매우 디테일하고 약간 기업 수준의 사람들 요구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뭐 수학 모델링 전문가 이런 거 코로나 대응 수리 모델 이런 거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갈 수 있는 게 이제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 CSR을 또 갈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에서도 이런 그 글로벌 대기업이 돼가지고 삼성전자에서도 되게 많은 CSR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가게 되면 이제 보수도 높고 경력을 여러 가지 이동을 하면서 할 수도 있겠고 재원도 많다. 단점은 한국이나 뭐 이런 CSR 같은 경우는 개발력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성으로 하기에는 조금 낮은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간단하게 그러면 오늘 시간이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요 PPT 자료는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일 하는지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네. 자, 이제 코이카하고 이제 GIZ라는 기관하고 삼성전자하고 세 가지가 같이 일했던 일인데요. GIZ는 독일의 그 원조 기관이에요. 독일의 코이카 같은 기관이죠. 세 가지 기관의 장점을 결합을 해가지고 가나에서 그 여성 청소년들 대상으로 그 전자제품을 수리하는 기술을 가르쳐 준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여자애들이 이제 전자제품을 수리하는 기술을 이제 3년 동안 그 학교 다니면서 배워가지고 끝나고 나서 취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이 목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내용들은 보시고요.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리면 이제 실제로 했을 때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상을 받았고 GIZ나 이제 그 독일에서도
큰 화제가 됐던 그런 프로젝트고, 이제 여기 학생들 보이시죠? 이 학생들한테 이런 이제 전자제품 같은 것들을 주면서 주고 이제 직접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이 자기들이 실습할 전자제품을 설치하고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가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우리가 다른 나라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냐고 얘기를 했지만 가나 같은 경우에는 그 여자애들이 이런 전자제품을 수리한다는 것 자체가 문화적으로 되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일들은 다 남자들이 하는 일이니까. 이제 그런 문화적인 이제 어떤 배리어들을 깨주는 게 또 중요한 작업이라서 이 여학생들이 처음에 이런 것들을 같이 시켜보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이런 준 다음에 이런 전자회로 지금 교육하는 거 보이시죠? 요거 이제 해보면서 실제로 배워가지고 나중에 삼성전자 제품이나 어떤 다른 전자제품들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 기사가 될 수 있게 이제 교육을 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제 가나에서 많이 화제가 돼가지고 방송에서도 나오고, 그러면 가나 대통령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대통령 영부인도 이제 찾아와가지고 감사해주고, 여기 보면은 이 우리 여학생 중 몇 명을 뽑아가지고 실제로 삼성전자 매장에서 이 물건을 판매하는 인턴십도 했었어요. 이제 물건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이 비즈니스 환경을 이해할 수 있게.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 고객들이 오면은 이 학생들이 인턴십을 하면서 여기 있는 고객들한테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물건의 장단점을 설명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이제 향후에 사회에 나갔을 때 한 명의 이제 어떤 사회인, 이제 어떤 직장인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장 혹은 뭐 어떤 사회인의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은행 가서 이런 그 첫 월급 통장을 만들어줬어요. 월급 통장 만들어줘가지고 이 학생들한테 첫 월급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려준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아까도 또 다른 나라를 얼마 이해하냐고 했지만 우리는 뭐 통장에 돈을 받아서 그 돈 중에 얼마를 쓰고 얼마 저축하고 이런 것들 우리 자연스럽게 배운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어릴 때 습득을 시켜준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아프리카는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도 그런 걸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이제 계좌를 어떻게 개설하고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저축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게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우리 사업 안에 포함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이제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인턴십 할 때 옆에서 실제로 그 선배 판매 사원들이 어떻게 물건을 팔고 고객들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커스터머 릴레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줘가지고 이 학생들이 사회인으로 좀 더 나갈 수 있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 코이카에서는 뭘 했냐면 이걸 이제 기획해서 하고 이 학생들을 이제 2달 동안 인턴십을 이제 현장에서 시키고 나서 실제로 매장의 판매 실적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성과를 갖다 우리가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이번에 세일즈 임팩트를 우리가 이제 엑셀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로 전후 비교를 해보니까 아주 폭발적이진 않지만 약간의 유의미한 느낌으로 이건 뭐 통계적으로 어떻게 딱 이렇게 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냥 단순히 트렌드로만 봤을 때는 학생들이 투입이 되고 나니까 실제로 물건들이 조금 더 잘 팔리더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 현장에서 보여준 역량이 비즈니스에 좀 더 친화적인 그런 활동들을 했고 그 학생들의 역량이 실제 사회에서도 먹힐 수 있는 수준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숫자를 분석해가지고 성과를 관리를 해낸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학생들한테 우리가 그 인턴십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따로 만나서 했어요. 해가지고 뭘 배웠는지 학생들이 어떤 걸 느꼈는지 또 성과를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학생들이 자기가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일을 왜 하는지 이걸 왜 배우는지 몰랐는데 이제 전자제품 실제로 판매를 해서 보니까 내가 왜 일을 하는지 의미를 깨닫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해서 해줬었고요. 그리고 뭐 실제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배운 걸 적용해서 너무 좋았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 설득하면서 특히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 학생들이 이제 주로 물건을 파는 대상이 흑인도 있지만 이제 백인도 있단 말이에요. 그 외국인도 있고. 학생들이 백인한테 물건을 팔면서 항상 이제 어떤 백인한테 뭔가를 받기만 했는데
백인한테 물건을 팔았다 이런 것도 그 사람들한테는 되게 큰 그 효능감을 주는 일인 거죠. 그 학생들한테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자신감 향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이제 그 기존에는 이런 것들 남자들만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본인이 여성이면서도 이걸 할 수 있다는 그런 효능감을 또 얻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이제 코이카 가는 일은 앞에 본 것처럼 이 전체를 기획하고 여기 있는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이 여기 있는 이제 아까 세일즈 임팩트 혹은 아니면 학생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얻었던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더 잘할 수 있는지, 베터하게 할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기획하고 하는 일이고 이거는 코이카뿐만 아니라 앞에 제가 설명드린 모든 개발하면 전문가들의 이 일에 그러면 시간은 딱 맞췄죠 그래도? 네. 자 그러면 사전 질문 들어온 걸 보겠습니다. 코이카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스펙이나 특기가 요구되나요? 코이카는 이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채 시험을 봐야 돼요. 이제 시험을 보면 이 영어 이제 글쓰기가 있고 논술 시험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인터넷에 잘 찾아보실 수가 있고 그거 이외에 특별하게 요구되는 스펙은 없어요. 네. 시험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3세계 생활에 대한 질문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나에서 3년 살았고 탄자니아에서 2년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총 5년 동안 이제 아프리카 생활했는데 실제로 수도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뭐 생활하는데 아주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고요. 물론 이제 한국 생활보다야 좀 답답하긴 하죠. 왜냐면 뭐 문화생활도 없고 뭐 물건 같은 것도 많이 없고 예. 신라면도 없고 예. 뭐 이러니까 예. 뭐 김밥 천국 같은 데도 없고 뭐 그러니까 예. 그래도 그거 없는 대신에 다른 즐거움들이 또 많이 있어가지고 저는 뭐 재밌게 잘 있었고요. 이런 것들은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들으러 오는 정도의 열정이라면 아마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재직 중에 석사학위를 했다는 건데 이제 저는 그 런던 열대의학 대학원에서 이제 공중보건학 석사를 했고요. 작년에 이제 취득을 했고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 더 많이 강화됐는데 이제 석사 프로그램 중에 이제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그 과정을 이수했고, 근데 온라인인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되게 빡세가지고 4년이 걸렸어요. 그 석사를 봤는데, 2016년에 시작해서 이제 20년에 끝났으니까.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학은 이제 런던 열대의학 대학원은 이제 온라인 과정을 아주 오래 전부터, 10년 전부터 운영을 했었고, 그 과정도 이제 개발 협력을 타겟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프리카의 말라리아라던가 뭐 HIV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현실적인 솔루션을 공부하는 이제 그런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최근에는 이제 컴퓨터 관련된 거,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나 뭐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건 좀 관심이 많을 텐데 그런 것들도 온라인 석사가 다 열려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뭐 정말 개인적으로라면 뭐 회사를 다니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코이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채로 입사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한 3년 정도 일하고 나면 그 국외 학술 연수 자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일을 잘하고 평가를 잘 받으면은 해외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석사도 가능하고 박사도 가능하고요. 네. 2년 동안은 월급도 줍니다. 그래서 월급 받으면서 해외 나가서 석사할 수 있는 기회도 코이카는 일단은 가지고 있어요. 저는 뭐 그렇게 산 석사는 아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집에 부담은 주기 싫다. 일을 하면서 공부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일단 코이카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석사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회사 다니면서 국내 석사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해외 석사를 하고 싶어도 이제 코이카도 길이 있고 뭐 다른 국제기구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기관들 이런 좀 혜택이 있는 편이에요. 복지로.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UN이라던가 뭐 국제재단들이 목표다 이러면은 그런 거는 석사를 일단 받아야 어플라이 자체가 되니까 코이카는 그냥 일단 학부만 나와도 시험을 보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일단 석사를 먼저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겠죠. 네. 네, 여기서 이제 제 발표를 마치고요. 나머지 질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혹시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질문 중에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고래 시리즈 2 국제협력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도 네. 모두 감사합니다.